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지 국어 오늘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이제 국어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가 안 좋은 분들도 안 좋아요.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놀았는데 점수를 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갑시다.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말을 잘 듣지, 말씀을 잘 들어요. 똑같습니다. 충격적인.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은 맞아야 돼. 자, 그래서 이거 그냥 풀이하는데 뭐 적당하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조금 상세하게 합시다. 자,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일일이 또 다 적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좀 적당하게 넘어갈게요. 자,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약은 나에게 잘 듣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효험을 나타내다는 뜻이죠. 자, 효험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이게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에 이번 학기는 6과목을 들을 계획이다. 자, 이것도 들으시면 수업이나 강의 따위에 참여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배우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은 수업이나 강의 따위에 참여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잖아. 이번에 서울에 큰 사고 났지? 할아버지 한번 팍 해가지고, 그죠? 9명이 돌아왔잖아. 진짜 충격입니다. 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자, 요거는 기계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자,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자, 그래서 요건 답이 이제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건 이제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이왕 나온 거니까 좀 합시다. 배웠으면 나쁠 건 없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거 쉬웠죠? 몇 번이고? 자, 이거 2번입니다. 설을 쇠다가 맞죠? 이게 기본, 이게 맞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옥죄다 할 때는 받침이 뭐고? 기역입니다. 기역. 가슴을 옥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을 쇠다.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수업 중에, 그죠? 얼마나 내 웃기면서 많이 했노? 자,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큰일 나서라고 있네. 여러분, 만약에 들렸다가가 되면 기본형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형이. 이게 만약에 들렸다가가 맞다면 들리다가 기본형이죠. 들리다. 여러분, 질문. 들리다 하면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들리다, 들리고, 들리지제. 그러면 슉 지우고, 그럼 여기다가 어따가를 붙이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야, 여, 요, 유. 얘들은 단모음이가 이중모음이가? 이중모음. 자, 단중모음은 없다. 패분다. 잘. 이중모음이다. 이건 뭐 더하기 뭐고? 이 더하기 아. 요거는 이 더하기 어. 요거는 이 더하기 오. 여기는 이 더하기 우죠. 여기서 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반모음이고? 이가 반모음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단모음이죠.
그래서 소리를 하면 야들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왜? 약하고 강하니까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중모음? 자, 이거는 상향 이중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와 어가 있죠. 합치면 뭐가 되겠노? 이와 어를 합치니까 여가 되죠. 그래서 얘가 들렸다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여기서 들렸다가는 맞춤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거기에 갔다 오란 말이죠. 맞습니까? 포장마차에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포장마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앉아있는데 포장마차가 들 수가 없고, 뭐 그러면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질문, 자, 그러면 표준어로서의 기본이 뭐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 들르다죠. 들르다, 들르고, 들르지, 들르네. 어디까지가 어간? 들르까지가 어간이죠. 나중에 1교시 마치고, 여기로 오나? 알았지? 잘 안 보이잖아. 알았지? 앞에 와야 성적이 좋다.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게 들러가 되고, 들르다, 들르고, 여기에 음이 얻다가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 어와 이 어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모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모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 또 이야기한다. 여기 지금 초성 이형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끼리 부딪히죠. 자석으로 치면 앵글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가 탈락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하필 어하고 의하고 싸우는데 어가 탈락합니까? 그거는 기계적으로 측정하면 알 수 있다는데 모음 세기가 어보다 어가 더 세답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린대. 그러면 리얼만 남아있지. 거기에 가서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되노? 어떻게 돼요? 들렀다가가 됩니다. 들렀다가. 안 아픕니다. 자, 들렀다가가 됩니다. 여러분, 국어는 과학이다.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선생님, 이제 맞춤법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 왜요? 다음 좀 이렇게는 안 나오지. 위에 잔뜩 그죠? 설명 쫙 해놓고 위에 설명에 맞게 써진 것을 그래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년부터 엄청 쉽겠네. 안 그렇다. 지금과 똑같다. 자, 그럼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바지에 헤어진 부분.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린다. 여러분, 짜집기 해야 되나, 짜깁기 해야 되나. 질문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옷을 깁나, 옷을 집나, 옷을 기워 입나, 옷을 집어 입나. 기워 입어야지. 이 경상도 아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옷을 집어요. 뭐 집어? 옷을 집는 건 이거 아이가? 옷을 집는 거. 아. 자, 그래서 이거는 짜집기가 아니고 뭐고? 짜깁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 여기서 기가 뭘까? 요거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여기서 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짜깁다에서 기가 붙은 겁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죠? 이게 보니까 내년 분위기가 많이 나지? 네, 실제 내년 분위기 많이 납니다, 보면. 자, 한번 가볼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하면 될 건데,
또 아들 떨어지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가지고 알 수 있까지만 읽고 오게 답 이랍니다. 자, 봐라. 1번 단락. 저작권이란 하면 정의가 나오겠죠. 자,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그런 권리구나. 정의가 있어. 저작물이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이것도 정의가 나와 있어. 저작자란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을 가리킨다. 자, 무려 3개의 정의가 나왔어. 그래서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이렇게 3개 나왔다. 그러므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낸 사람, 또 저작물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하는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은 저작자가 될 수 없대. 그래요? 그 다음,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안 된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자, 이거 뭔가 비유한 느낌이 들지요. 자,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편하겠노? 난쟁이 편하겠지? 원래 작잖아요. 근데 남의 등에 거인의 등에 올라가가지고 거인보다 더 큰 거예요. 이제. 좋다 하면서. 자,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면 아무리 난쟁이라도 그죠? 머리보다는 클까 이거. 그러니까 거인보다 더 멀리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입니다. 여기서 거인은 선배 저작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현재의 저작자들은 거인이가 난쟁이가? 난쟁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창작자가 거인이겠습니까? 난쟁이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이라 되어 있지.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창작자는 거인이가 난쟁이가? 난쟁이지. 그러면 난쟁이는 현재의 저작자들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은 선배 저작자고 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 눈으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연결을 딱 지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만, 자, 항상 독해하실 때 여기는 무조건 출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의 다른 버전입니다. 예외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이거 있으면 시험 나온다. 자, 다만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구나. 두 가지입니다.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 단락입니까? 자, 3문단.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 왜 보호하는데? 저작물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나? 만일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권리가 세 글자로 뭐였죠? 저작권. 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가 장기간 노력해서 창작한 저작물을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 없이, 아까 분명히 대가 치르라고 그랬죠. 허락을 받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로서는 창작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틀린 거 찾는 건가? 아, 맞네. 아닌 거네요. 자, 1번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정의. 아까 이게 몇 문단이 있었어요? 1문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이 있다는 거는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은 없죠. 뭐가 1차적이고 뭐가 2차적인지 그런 차이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 자, 아까 뭐 주라대? 아까 두 개. 허락을 받든지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 다음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이게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끝. 자, 4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해놓고요. 추위가 한창 그때 워싱턴 시. 자, 그러면 요거는 이거하고 뭔가 관계된 무슨 경험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딱 반드시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딱 흐름을 보니까 긍정, 부정. 부정적이지. 그럼 딱 세모.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삶을 즐겨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뭐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보니까 무슨 예가 나온다면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 하나 나오겠지. 이게 좀 핵심이야.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추위가 한창 맺었던 1월의 어느 아침 한 길거리 음악가가 워싱턴시의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바흐의 샤콘을 비롯하여 6곡을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했다. 출근길에 연주가를 지나쳐간 대략 1000여 명의 시민이 대부분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는데요. 단지 몇 사람만 걷는 속도를 늦추었을 뿐. 자, 단지 몇 사람만 걷는 속도를 늦추었을 뿐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속도를 유지했거나 빠른 속도를, 아니면 더 속도를 냈겠죠. 자, 급격하게 돌아가재. 7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중년 여인이 지나가면서 모자에 1달러를 던져주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연주가의 모자에는 32달러 17센트가 쌓여 있었지만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음악가인 조슈아 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으며 평상시 그의 콘서트 입장권은 1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유는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 때문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하철역은 연주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주하는 동안 사람이 적었다. 아까 많이 갔잖아. 1000여 명 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연주를 감상할 여유가 없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답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100의 입장권이 필요했다. 아니, 그냥 공짜로 들었잖아. 아까 어떤 여자는 그냥 좋아서 자기 돈 던져준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기억 리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이 기억은 작가가 그 조선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이죠. 자, 월산대군. 이 사람은 조선시대 성종의 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앞에 기본 반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부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이 작품 자체가 그 독해 속에 녹아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달락은 이황의 도산 12곡입니다. 자, 이황의 도산 12곡. 요거는 연시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송순. 그 다음에 요거는 성혼. 몰라야 된다. 그냥 막, 예, 몰라야 돼요. 그럼 알면 좋고, 몰라 상관없고. 자, 갑니다. 자,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추강이죠. 무슨 배경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계절적 배경이 하나 나오죠. 언젠데요?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배경이 있노?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추강의 밤이 드니, 자, 밤 하니까 무슨 배경?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결이 차단에 들으면 감각은 촉각. 낚시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솜씨가 없나? 아닌 것 같아. 무심한. 자, 고전 시가에서 무심하다 할 때 없을 무자 마음 심자. 이것은 욕심이고 사심입니다. 자,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 온다. 여러분, 욕심이 없잖아. 그리고 빈배지요. 그 빈배면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지. 그래서 욕심 있다 없다? 없다. 무욕. 그 다음에 욕심이 없는 거니까 세속입니까? 세속을 벗어난 겁니까? 마음이. 세속을 벗어났죠. 그래서 무욕과 탈속의 경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기억에서 빈배,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욕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모습을 볼 수 있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나달락. 이런 달 어떠하며 저런 달 어떠하려.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며 어떠하려. 짝이 딱딱 맞구나. 무슨 법? 대꾸법. 그 다음에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야마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떻겠노? 이 말은 알고 묻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묻는 거지. 무슨 법? 서리법. 그 다음에 초야우생. 자, 이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또는 초야에 묻혀 사는, 자, 초야에 묻혀 사는 우생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화자 자신을 말합니다. 자,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 뭐 어쩌겠노? 아이고 뭐 상관없어. 역시 무슨 법? 서리법입니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뭐 할 끼고?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무슨 법? 서리법. 그러면 질문, 굳이 내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니까 천석고항은 좋은 거, 나쁜 거? 안 고치니까 좋은 거지요. 자, 천석고항이 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건 고사성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병에다가 비유한 거 아닙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고사성어로 연하고질이 있죠.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내년부터 이제 고사성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게 본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국어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서 천석은 이게 샘천자 돌석자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자연이란 뜻이고, 여기 지금 고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의서에 보면 명치 끝에 생기는 불치병, 지금 말로 하면 위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치병에 비유한 것이고, 연하고질, 여기에 안개하고 저녁노를 말합니다. 이것도 결국 그러면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질병, 절마저 이거 지각하는 거 고질병이다. 절마저 수업전 자는 거 고질병이다. 그거는 그 난치병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난치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순 작품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자, 초려삼간, 초가삼간입니다. 여러분, 초가삼간이니까 초가집인데 방이 몇 개? 삼간, 3개. 그래서 누구 들어갑니까? 나 한 칸 들어가고, 문, 달 한 칸 들어가고, 청풍, 맑은 바람 한 칸 맡겨두고, 맡저는 맡깁니다. 자, 맡겨두고, 강과 산은 들일디, 여기서 들일디, 디는 지금의 대, 여기서 대는 의존명사, 장소를 말하죠. 들일 대, 들일 곳, 들일 장소가 없으므로 둘러두고 보리다. 여기서 리는 의지다, 추측이다. 의지가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초가집을 지었는데 방이 3칸, 나 한 칸 들어가고 달 한 칸 주고, 청풍 일로와, 맑은 바람 여기 너 줄게. 근데 아이고 다 사버렸네. 그래서 강과 산은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보겠다죠. 그러니까 무슨 친화고, 자연 친화가 이 작품 주제가 됩니다. 자연 친화. 흥분해가지고 지나가 버렸네. 문제 안 풀고. 자, 예, 여러분 2번 선지입니다. 니은. 여러분 이 니은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연이 좋아요, 속세가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근데 속세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니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볼까? 디귿, 강산, 자연이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 마을 없는 청산이고 태 없는, 여기서 태는 한자어인데 모양이란 뜻입니다. 모양 없는 유수,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청풍, 맑은 바람이다. 푸른 바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님자, 임자 없는 명월, 밝은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모한 거 있지. 말, 태, 갑, 임자, 이런 건 전부 다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 인간들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다음에 일정한 모양을 요구하는 거니까, 야,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편 샀고. 그 다음에 또 인간들, 아이고 값 많이 매기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내 시기가 비싸, 네 시기가 비싸. 그 다음에 임자, 이 소유욕. 예. 그런데 자연,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런 거는 다 자연을 말하죠. 자,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입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늙어 어리다. 의지. 그래서 4번 선지 보시면 리얼에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좋았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여러분 맞죠? 뭐? 아이 죄송합니다. 자,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군요. 자, 밑줄 친 부분을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께서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아무 때나 늘 괜찮나요? 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 여기서 이 과자가 지날 과자죠. 그래서 지나친 말. 자,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대부분이 서울의 편제에 있다. 이게 치우칠 편자입니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죠. 그래도 알아놔야 알면 좋다. 자, 그 다음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발현한다. 예, 뜻을 좀 불러드릴게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다. 밖으로 나타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말이 맞나? 헤아려 보는 거하고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헤아려 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고려하다. 네. 여기는 요 꽃자죠. 요거. 자, 요거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래요. 뭔 얘기냐면,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생각해가지고 밤을 새웠는데 다 못한다 말아요. 항상 그래, 항상. 바보다, 바보. 자, 괜찮다. 이런 정성이 나중에 다 좋게 돌아옵니다. 자, 됐다. 그 다음 7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추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요? 내년에 그런 분위기를 딱 반영했죠, 벌써. 자, 그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갑시다.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요? 자, 동일한 개념적 자원. 이를테면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을 구별하지만 미국인들, 자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감정어휘들은, 이런 단어가 감정어휘네. 자, 감정어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그럼 여기서 문화니까 자바 문화, 미국 문화. 자, 문화마다 다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댔죠. 그럼 앞으로 나올, 만약 얘가 나온다면 역사적으로 다른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세시대가 나오네요. 자, 중세시대에는 우울감이 검은 담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에 우울증을 멜랑콜리, 이 말 들어보셨죠? 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자, 이게 오늘날 하고 나오죠. 중세시대에서 이렇게 오늘날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시적 혹은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뭘 말해요? 시대적 변천이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만 보는 것을 통시적이라고 시대의 흐름을 쭉 보는 것을 통시적 혹은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금은 담적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또한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어휘는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트위터하기에 스며든 관습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제는 내 감정을 말로 기술하기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로 옛날에 기술한 거는 뭐 중세시대나 이런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를 따서 표현하기도 한다. 맞죠? 너 오늘 올래?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 주도적인 상징의 창조 확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발전일 것이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1번,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데, 질문합시다. 문화 말고 하나 더 있지. 뭐예요? 여기 문화마다 다르다면,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여기 있죠? 역사. 역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뭐 중세 시대 때는 말로 표현하고, 지금은 이모티콘, 글자의 일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3번에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본문에? 아예 이런 말 자체가 본문에는 없었죠. 본문 없었다. 그 다음, 자, 4번.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죠. 예, 됐어. 그 다음, 어중간하네요. 자, 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제 다르게 볼 게 있는데, 지금 요게 글의 종류가 뭡니까? 무슨 시고? 현대시지. 근데 다음 시를 이해하지 않고 다음 글을 해놨죠. 이제 수능식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능도 보면 절대로 다음 소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 거 절대로 없지. 무조건 다음 글을 읽고 옵니다. 독해든 문학이든 전부 다 다음 글을 읽고 옵니다. 그래서 수능은 모든 것이 다 논설문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보를 캐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감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글이다. 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제목이 뭐고? 제목이, 박모걸의 불국사네? 그러면 뭐 적어도 불국사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봅시다. 흰 달빛 자하문. 감각은 뭐예요? 흰 하니까, 자, 여기서 흰 하면 색채어죠. 그래서 시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안개. 그럼 얘가 시각적이죠. 물소리는 뭐고? 감각이 청각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 큰 보살, 대웅전에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바람소리, 솔소리니까 감각은 청각적입니다. 그 다음에 범영루,
뜬 그림자. 이게 다 시각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흔히 졌는데 흰 달빛 자하문 똑같네. 시각적. 바람소리 물소리 청각적. 네, 여기 아까 또 흰 했을 때 뭐였죠? 색채였지. 자, 이제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불국사를 좀 아는 분이면 훨씬 나은데요. 자, 자문을 보다가 대웅전을 보죠. 그 다음에 대웅전 보다가 범영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 시선의 이동 괜찮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선지를 보시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 우리 많이 했다. 자, 지우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흰 달빛 자하문 다랑개 물소리 저 끝에 간다. 자, 끝에 자, 흰 달빛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여러분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근데 비슷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가 무슨 수고? 머리 수, 무슨 미? 꼬리 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 있죠. 네,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번 앞에서 말한 거를 뒤에 한 번 더 말하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늘 그리는 그림 있죠. 앞에 1번 그림 이렇게 된 거하고 2번 그림은 네모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어느 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2번이지. 그래서 요거는 시상의 안정감이 목적이거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네, 외국 영화 아빠하고 딸하고 유원지에 놀러 갔잖아. 그 딸이 아빠 나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만 사올게. 갔다 와. 그런데 얼마 한다는 거리인데 20분이 지나 딸이 안 와요. 이상한데 가보니까 딸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길바닥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져 있고 딸이 쓰던 뭐가 선글라스가 떨어지고 깨져 있어. 그래서 편의점 주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CCTV 돌려보니까 두 남자가 딸을 납치했죠. 아버지가 보니까 전직 특수부대, 그죠? 그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죽이쁘고 마지막에 차가 폭발하잖아. 팍! 우리 같으면 뜨거워 하면 뛰어나올 건데 영화니까 뒤에 뭐 터지는데도 천천히 막 안고 뽀뽀하고 난리. 자, 그 다음에 봐봐. 영화가 거의 이제 그래서 절정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다시 아빠하고 딸하고 그 유원 공원에 놀러 가죠. 자,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하지. 그래서 시상의 마무리입니다. 자,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2번 선지를 보시면 그대로 있네.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다양한 이미지. 아까 주로 나오는 게 시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가 있었죠.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 4번이네.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했다. 아까 대상들 많았죠. 뭐 범영류도 있었고 자문도 있고 또 대웅전도 있고. 여러분 가들하고 거리 조정하대요? 아니요.
그 다음에 화자와 현실 세계. 그럼 뭐 현실 세계, 뭐 자아문이 어떻고, 아니면 또 실제 현실 세계하고 싸우나? 안 싸우, 지금 화자가 어디 싸우, 불국사하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스님들하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자, 답 4번이다. 시간 됐다. 쉬었다 하겠습니다.